안녕하세요. 친환경 빨대를 만들고 있는 비어스의 대표 김인수입니다. 최근 폐기물로 버려지던 자원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사용 후에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빨대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를 생산하는 기업 비어스. 특히 이들은 친환경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등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농업 부산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 비어스의 김인수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이제 속이 빈 줄기 식물인 보리, 밀, 갈대, 억새로 친환경 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스의 뜻은 이제 속이 비어 있다라는 뜻과 이제 비어스, 이제 지구가 되다, 그리고 비어스, 우리가 되다라는 이제 합성어로 이제 속이 빈 줄기 식물로 우리의 지구를 만들자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비어스라는 기업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친환경 빨대로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종이 빨대와 옥수수 빨대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종이 빨대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보다 이제 4배 이상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또 이제 옥수수 빨대라고 알려진 이제 PLA 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락틴 엑시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3D 프린트에 사용되는 필라멘트 소재와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해양으로 들어갔을 때 분해되지 않는 점에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냥 줄기 식물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버려도 나뭇가지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제작 과정이나 사용하고 나서 버려지는 과정 모두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보리빨대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기존에 있던 쌀빨대 같은 거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보리 곡물을 갈아서 전분화해서 만드는 빨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버려지던 줄기를 가져와서 빨대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이제 수분감을 먹으면 더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랑 다르게 처음 사용하고 느끼시는 건 이거 플라스틱 빨대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빨대랑 다르게 이제 립스틱이 좀 덜 묻는다라는 피드백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초기에 이제 빨대를 사업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이제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다부카라는 카페에서 좀 이제 실험 삼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게, 아이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아이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해서 뭐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는데 그걸 매번 세척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걸 쓰니까 아이한테도 좀 무해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조금 더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영농 부산물로 버려질 뻔했던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제작 과정에서도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코팅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식물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도 가격적인 면에서 되게 비싸게 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이제 판매를 했을 때는 150원 정도로 되게 비싸게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용해 보시고 이거 제품 좋은데 가격 얼마예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다가 150원이면 조금 비싼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제작 과정을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70원 정도까지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처음 사용하셨던 분들은 현재까지도 쭉 사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보리빨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CTO 분이랑 저랑 각자 다른 스타트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카페에서 커피 타임을 갔는데 바다거북 코에 이제 빨대가 꽂힌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거 한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부를 유전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보리, 밀, 갈대, 억새 같은 식물이 속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저희 CTO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로봇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세대는 이거를 빨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만 넘어가도 이 줄기 속이 비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과거 논문도 좀 찾아봤었는데, 아주 고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게 존재하기 전에는 보리를 가지고 빨대로 활용을 했었다라는 문헌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고 나면 부산물이어서 처리하기 오히려 곤란한 영농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분들을 다 찾아가서 혹시 이거를 저희가 빨대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주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물비를 주시면서 가져가 달라, 처리해 달라라고 하셔서 수급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직접 농사도 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빨대에 조금 더 적합한 식물들을 찾고 있기는 해서 그런 부산물을 공급받는 과정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 있는 보리 농가, 밀 농가들이랑 협업을 맺어서 가져오는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고는 있는데, 보리, 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가 많이 바뀌게 됐을 때 이 작물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대라는 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제조업 스타트업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제조업을 하면서 공장을 설립해야 되거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저희가 단순히 그냥 빨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빨대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 관련돼서도 조금 어려움들이 존재를 했고, 사실 가장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작년 11월에 사실 규제가 좀 완화가 됐어요. 빨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분들 중에서 일부 좀 이탈이 일어나기도 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규제가 일관성 있게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해주는 팀원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 11월에 규제가 풀릴 때 긴급 회의를 막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순히 한국에 국한돼서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끌고 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했던 이유는 국내 카페가 가장 많이 있기도 하고 제주도에도 보리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사업화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육지로 그 부산물을 가지고 오는 화물비를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강원도 영월 동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강 운치에 보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를 가서 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보리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해서 여기 있는 보리로 한번 우리가 빨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때마침 영월에 있는 청년사업단이랑 영월 군청에서도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좀 사업화하는데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동강 쪽에 있는 곤충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부지를 일부 좀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서 거기서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친환경 소재라고 하면 대부분 인식이 비싸다
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소비자에게 친근한 가격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든 제품들을 이제 또 다른 이제 카페라든지 뭐 F&B 사업을 하는 부서들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있도록 좀 유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부산물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빨대를 만들고 남은 이제 마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펠렛이라든지 이제 친환경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클립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이제 화분도 만들어 봤었고, 이제 부산물을 보내서 이제 펠렛도 제작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조금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제 상용화로, 제품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연구 개발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저희가 제작한 화분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친환경 빨대 키우기 키트로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친구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씨앗을 주면은 그 씨앗을 이제 보리로 키워 보면서 키우고 난 이제 식물 줄기를 빨대로 제작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직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친환경 소재들을 계속 개발해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대체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빨대 자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사실 플라스틱 빨대든 종이 빨대든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분리선별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굳이 빨대가 필요하지 않다면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빨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비어스 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어스였습니다.